돈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저축과 재테크에 관한 기존의 조언들과는 다소 다른 이 주장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돈 그릇의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은 반드시 잘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돈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말이죠. 우리는 돈을 저축하고 조금이라도 아끼기만 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에너지는 순환해야 하며 그 순환의 일부로서 우리는 돈을 쓰고 투자하여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모든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돈의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돈 역시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돈이라는 에너지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환은 새로운 풍요로움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돈 그릇을 넓히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돈의 에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는 돈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에게 존재하죠. 이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풍요의 양, 즉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돈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방법, 즉 돈의 역치를 높이고 하한 역치를 낮추는 법을 안다면 돈 그릇을 키우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타카하시 히로카즈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그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것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돈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로 인해 소중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풍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인간이 무언가를 먹을 때 먹기 전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먹기만 하면 우리 몸은 큰 병이 난다. 혹은 방 안에 있는 낡은 소파를 새 것으로 바꾸려면 낡은 소파를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소파를 들여놓을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돈 그릇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새로운 돈이 들어와도 돈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 돈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돈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면 그릇 자체를 크게 넓혀야 돈을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3평짜리 방에 싱글 침대가 놓여 있고 이 침대를 세미 더블 침대로 바꾸고 싶다고 해보자. 이사하지 않고 침대만 바꾼다면 커진 침대를 놓기 위해 다른 가구를 버리든지 다른 공간을 줄여야 한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세미 더블 침대를 놓으려면 이사해서 방의 크기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의 돈 그릇 역시 반드시 넓혀야 한다. 나는 돈 그릇을 넓히는 것을 돈의 역치를 높인다 라고 표현한다. 역치란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어떤 대상에게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한다. 그 다음은 대상에게 특정 반응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수준의 수치, 경계가 되는 수치를 뜻한다. 돈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를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춰야 한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생각하면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행위이므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최대 1,0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올리면 상한 역치가 올라간다. 상한 역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 그릇이 넓어져서 비즈니스에서는 무언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수준의 금액이 들어온다.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이다. 돈을 절약하면서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고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 한계를 낮추면 된다. 이것은 돈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된다.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경비나 월세 등 생활비를 줄이지 않으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진다.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설령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돈을 벌 때도 어느 정도를 벌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어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다.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반대로 하한 역치를 낮추지 않으면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만큼 벌어야 해 라며 마음이 불안해진다. 벌어야 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지독하게 일해서 몸을 혹사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 신뢰와 인맥을 모두 잃는다. 정신적으로도 병이 생겨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한 역치를 낮추자. 돈의 역치를 높이는 방법 2가지. 돈을 쓸 때 긍정적인 감정 내보내기. 상한 역치를 높이기 위해 돈을 쓰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경우에도 돈을 쓰는 행위는 반드시 일어난다. 100원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돈을 쓸 때의 포인트를 기억하자. 바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이다.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쓸 때 지갑에서 돈이 나가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한 역치를 높이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면 돈이 정말로 당신을 떠나버려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돈을 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다녀와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웅하자.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하자. 예를 들어 큰 마음 먹고 비싼 물건을 산다면 이걸로 상한 역치가 높아졌어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갖자.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일 때는 이걸로 하한 역치가 낮아졌군 이라고 이해하자. 누구의 선물을 살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나도 선물을 산 가게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자.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고 배웅하면 돈 에너지는 좀 더 큰 것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 돈이 돌아왔을 때는 꼭 어서 와 라고 말해주자. 분명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쓰지 않을 때의 포인트도 있다. 바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돈을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한 역치를 낮춰 자신의 한계를 알기 위함이다. 절약하는 생활은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절약하는 기간을 정하자. 당신이 월세가 10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갑자기 50만 원인 집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다. 이사를 해도 그만큼 이사 비용이 들어서 오히려 적자다. 집세나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건강도 고려해서 그대로 두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 불을 끄고 습관적으로 그냥 틀어둔 TV를 끈다.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원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만 써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외식을 자주 했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한다.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바꾸거나 밥을 싸서 가져가고 반찬만 산다.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덜 주문한다. 술자리 횟수를 줄인다.
집에서 마시는 술의 양을 줄인다. 담배 개수를 줄인다. 이용하지 않는 각종 구독을 해제한다. 자잘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인다. 세계 제일의 투자가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은 2020년도에 자산이 약 130조나 된다고 알려졌는데 1957년에 약 3만 달러에 구매한 집을 지금 또 살고 있다고 한다. 자산이 130조나 있으면 좀 더 호화롭게 살 것 같지만 사실 부자나 자산가일수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생명을 갉아먹는 절약이 아니라 자기 주변을 다시 확인하고 낭비를 줄이고 하한 역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자.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쓰시면 되는데요. 이달 산 것 중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금액도 같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하나씩 다 보고 여러분의 댓글에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생닥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잘 되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